안녕하세요. 경기도 위례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수아입니다. 제가 몇 번을 연습했는데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 건강관리 키성장 골든타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제가 첫 화면부터 정말 흐뭇하게 변우성님의 모습을 띄웠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요즘에 네,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 아들 요즘에 제가 이제 긍정 막 이런 거 상상하기 막 이런 거를 되게 저희 아이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이렇게 변우석 같이 커라. 정말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내가야 변우석 같은 남편은 못 만났으나 아들을 이렇게 키워버리다. 제가 요즘에 막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우석 같은 남편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포커스를 좀 잡았냐면, 우리가 엄마로서 참 선택해야 될 것이 많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학원부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크는 환경, 또는 또 어떤 물을 선택해서 엄마가 진짜 무심결에 생수를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생수를 마시면 아이들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주는 거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선택을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키 성장에 대해서 좀 원리를 안다고 하면, 그거를 좀 정확히 알면 꼭 우리 아미 제품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조금 기준점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또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좀 클 수 있는 골든 타임에 정말 돈 버리지 않고 시간 버리지 않고 아이 힘들게 하지 않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 태아에 있을 때 그 뼈는 약 800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장이 다 멈췄을 때 그 노인들의 뼈가,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뼈의 개수가 약 20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사이사이가 모두 성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만약에 206개인 뼈 상태로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태어나면서 다 뼈가 으스러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출산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그 뼈들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설 수 없고 물건을 집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이 멈춘다라는 거는 뼈가 다 붙어서 206개가 됐을 때 그때 성장이 거의 멈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뼈 사이사이 이 연골판이 자라면서 이렇게 하나가 붙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옛 어른들께서 너무 빨리 아이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너무 빨리 이렇게 걷게 하고 이러면 성장에 조금 덜 큰다라고. 그래서 늦게 걸음마를 하면, 저 녀석 크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뼈가 클 수 있는 그 연골 부분이 이제 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빨리 선다는 거는 그 부분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부위별 뼈의 개수입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지금 이 성장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성장 포인트가 거의 하체 쪽, 다리와 발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릎하고 발까지의 그 곳이 가장 그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쭉쭉 그 성장 시기의 골든타임에 그 키 성장을 많이 한 친구들은 하체 길이가 훨씬 더 길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 포인트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표준 성장표를 한번 보실게요. 요쪽 초록색 부분이 남자아이고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여자아이인데, 우리 평균 50cm로 이제 표준 그 50cm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 거는 24개월까지의 표준 신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4개월까지 우리 3.3kg 되는 아이가 어느 정도를 키냐면 25cm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평균 10kg 되는 아이가 20cm를 이 뼈와 뼈 사이를 밀어내서 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영양이 필요한지를 이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개월 때까지 너무 빠른 이유식, 그다음에 영양제 없는 그 이유식을 너무 빠르게 시작하면 아이의 성장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24개월 내에 좀 키워놔야 됩니다. 어, 요때 지금 24개월 때 요 키를 보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48%가 이때 성장을 하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51% 정도래요. 그러면 약 24개월 때 90cm까지 키를 키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 180cm는 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폭풍 성장이 1년에 7에서 한 10cm 크는 14세, 15세까지, 12세, 13세까지는 1년에 7에서 그 10cm 정도까지 폭풍 성장을 하는데요. 어, 요때 이후에 15, 16세를 보면 갑자기 이제 성장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자아이는 생리를 시작하니까 이때 뭐 잘 안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꼭 생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돼서 2차 성징이 일어났기 때문에 키가 안 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마시고, 이때는 영양 상태와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성장판, 우리 그 성장판 사진 찍은 건데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성장판이고요. 요 사이에 요게 골분할을 계속 일으키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이 골분화가 일어나면 안쪽으로, 뼈 안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으로 쭉쭉 이렇게 내리고 위로 쭉쭉 올리는 거죠. 골분화를 일으키면서. 7살 때 성장판 보시고, 지금 13세, 15세, 19세를, 이게 19살까지 보면 거의 19살 때, 19세에는 성장판이 거의 안 보이고 뼈가 하나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조각이 자꾸 붙는 거는 결국 성장이 멈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성장판 검사는 결국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키 성장의 원리를 알면 여기서 무엇을 더 주의해야 될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뼈는 절대적인 성장의 나이, 그 성장의 나이가 있지, 그 나이에 따라서 키가 다 컸네, 덜 컸네, 뭐 더 클 수 있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몇 살인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뼈의 간격을 넓히기 위한 영양 솔루션이 필요해요. 최대한 계속 밀어주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최대한 안 붙게, 이 간격을 넓히게 만들어주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키 성장 요인에는 결국 유전적인 선천적인 요인은 약 23%예요.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이 77%를 차지하는데, 뭐 우리 환경, 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키보다 태어난 후에 우리가 어떤 영양을 넣어주고 제대로 얼마나 많은 영양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양을, 요게 아이의 몸이라고 하면은요, 영양이 제일 먼저 쓰이는 곳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취약한 구멍 난 곳, 아픈 곳에 두 번째로 쓰이고, 그 다음에 면역, 두뇌 발달,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키 성장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고, 그 성장기 아이들은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영양을 넘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 건 아는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씨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든지 입에다가 많이 넣어주면 크긴 큰다, 아이는. 아프든 안 아프든 어쨌든 입에 많이 넣어주면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넣어줘야 키가 클까요? 호르몬의 원료이고, 그다음에 세포, 그다음 뼈의 구성 성분이고, 또 근육과 인대의 성장 세포수를 키우려면 결국은 우리는 프로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 크는 거를 건물을 높게 올리는 거라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키를 크게 키우려면 각 층마다 뼈대, 그다음에 호르몬의 원료이고 인대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각 층마다 프로틴을 착착착착 정말 많이 쟁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틴을 누가 배달을 해주냐면 바로 이 트럭이 배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트럭의 역할은 누가 하냐면 비타민 C와 오메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 차량이 빨리 올 수 있게, 원활하게 올 수 있게 독소 제거를 하고 혈행 개선을 해주는 거는 바로 비타민 C와 오메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프로틴을 배송해주는 이 트럭이 이 건물까지 오기까지의 고속도로로 올 수도 있고요. 비포장 도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는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과하거나, 그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비포장 도로를 오는 거죠. 그럼 배달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피로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합니다. 그래서 피로물질을 제거를 해줘서 비포장 도로를 고속도로 같이 만든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골든타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최대한 많이 쭉쭉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골분화가 일어나고 세포가 빨리 분열이 돼서 그 시간을 좀 놓치지 않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오르는 이 속도를 누가 결정을 짓느냐면 미네랄, 아연 성분, 미네랄, 그다음에 카로틴,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슘은 또 왜 칼슘도 많이 먹어줘야 되나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뼈를 키우려면 칼슘을 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부교감 신경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부교감 신경을 좌우하는 거는 칼슘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가스러진다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 그다음에 잘 푹 못 자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 그렇다면은 그 아이한테는 칼슘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부교감 신경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의 높이를 정말 더 높게 올리고 싶잖아요. 높게 빠르게 올리려면 뿌리가 정말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을 깊게 파야 돼요. 굉장히 땅을 깊게 판다는 거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정말 깊고 단단하고 많이 있을 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가 키 성장을 하고 있는데 크지 않는다, 이거를 왜 우리 아이는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는 대나무인가 보다. 지금 밑을 단단하고 가득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후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 집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음, 바로 이거예요. 맞춤 유산균. 저희 요즘에 결국은 이렇게 좋은 걸 다 먹어주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지 않으면, 그다음 제대로 분해해서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장인데요. 어,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그 고기를 많이 먹거나 콩국물,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걸 먹으면 집에 올 때 차 안에서 이렇게 방구를 이렇게 불불불불 낍니다. 그 냄새 나는. 그러니까 아이가 단백질을 유난히 많이 먹고선 얘가 소화를 못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한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소화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프로틴이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이기만 했다면 아이가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마다 좀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음, 우리가 결국 이 건물을 후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이거를 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그로잉 랩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 분석하는 이 마이랩, 그다음에 인바디를 계속 찍고요. 그다음에 영양지수 검사, 뷰노, 뼈나이, 뷰노, 엑스바디, 그래서 체형 분석을 통해서 숨겨진 키, 이런 거를 정말 데이터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제공이 됩니다. 특히 또 여름과 겨울에는 저희 회사에서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저는 이제 아들들만 있어서 잘, 이제 딸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사춘기 있는 남자아이들은 수치화돼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말보다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의 잔소리보다 훨씬 강하게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아이는 인바디를 재면서,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변화 상태를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잘 먹히지 않았는데 거기 운동 처방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가 끊임없이 같이 그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접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신 분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키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 영양이 정말 얼마나 많이 과하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자, 요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거 지금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다시 한 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음. 제가 아까 그 요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프로틴 설명하면서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여자 성장기 그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여자친구들이 잘 이제 안 크는, 너 이제 생리 시작했으니까 키가 이제 안 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사실 그때 키가 안 크는 거는 물론 뼈 사진을 찍어봐야 되긴 하지만 생리를 시작해서 성장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리의 양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리가루 빠져나간다는 건 혈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혈장이 결국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큼 쏟아낸다는 거는 단백질이 내 몸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춘기 중학교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같이 식사할 시간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프로틴을 정말 과하게 정말 많이 먹인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지금 생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키가 안 크는 시기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때 왜 더 많이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키가 클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성장표에서 보시면 24개월 이전에 정말 쭉쭉 많이 크잖아요.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이때는 유일하게 하는 게 자고 먹는 거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잘 자고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제일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 뼈가 최대한 붙지 않게 좀 벌어져 있게, 그다음에 빨리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영양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인지하셨을 텐데, 자, 키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가십니다, 무조건. 그러나 질환이어서 키가 안 크는, 그러니까 질환인 아이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난쟁이 분들, 막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요즘에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으로 키가 안 크는 분들은 요즘에 거의 없는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소마트로핀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만선 신부전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정상인이 이거를 맞았을 때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30%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결국 3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명 중에 3명이 사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종이나 발치, 결국 성장 호르몬을 넣어준다는 거는 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이상이라든가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르몬 주사를 그리고 맞춘다고 한들 영양적인 거는 또 따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옆으로 빠져나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저희 큰아이가 12월생이었어요. 남자아이.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고 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키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대 대학병원에 이제 인턴으로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그 친구 도움으로 이제 키 성장 클리닉이라는 곳을 빨리 좀 접수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의사한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들이나 조카면은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제 친구도 옆에 있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맞추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친구들이 세대를 바꿔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의 이제 어떻게 자녀들이 커가는지 이런 대를 거친 그 결과들 데이터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식이나 조카면 마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영양제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뭘 먹었으면 좋겠냐. 근데 많이는 못 먹어내니까 나한테 딱 두 가지만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로틴과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본으로 그거를 먹어라. 그래서 제가 프로틴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행할 때가 막 이렇게 흔하게 먹을 때가 아니어서 그런 프로틴을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두 가지 제품 추천해 주셨어요. 미국의 A사, 저희 거죠. 그리고 일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비교했을 때 일본 거는 정말 작은 통에 정말 비쌌어요. 그랬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나네요. 요거는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에 600에서 1000만 원 든다. 3년 동안 2000에서 3000만 원이 든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이가 받을 고통까지 매 시간에 그걸 아이가 그 주사를 맞는 거 그런 고통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의사분들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게 키 크는 약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김남주가 선전하는 이제 그건데, 이 아이클 타임이죠. 요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다라고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딱 보여줄 텐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먹은 아이와, 그러니까 섭취한 아이와 비섭취군 아이가 0.3cm 차이 납니다. 사실 3개월 섭취하고 비섭취하고 차이가 0.3cm면 사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도 키가 1, 2cm 커져 있는데 0.3cm면 너무 작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기능성 원료 HT042가 인체에 적용됐다라고 나오는데 HT042가 생리활성 기능 2등급 등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임상 실험은 있으나 과학적인 입증은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에 받는 그 등급입니다. 요거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HT042, 요 원료인 환기 추출물의 중금속 그 기준표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실험 결과를 다시 제출해라. 이거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제가 지금 아까 아이가 키를 크는 데 있어서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에너지원의 원료들이 되는 것들의 영양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한번 일일 섭취량 여기에 들어있는 걸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이고, 이게 또 넘어갔네요. 앞으로. 네. 보면은 탄수화물, 당류, 뭐 여기 들어가 있고 지방, 나트륨 들어가 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영양소들은 없어요. 단지 이 환기 추출물 복합물이라는 HT042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엄마들이 이제 얘기하는, 나 그럼 키성장 주사는 안 마치지만 키성장 한약은 또 이제 먹여보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함소아에서 6개월까지 안 지어주더라고요. 아이들 간에 무리가 가서인지 3개월을 먹고 나서 한 달을 쉬고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하는데 3개월에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함소아에서. 그럼 한 달에 거의 60만 원 꼴이죠. 근데 요 사진은 지금 18개월 된 아기 사진이에요. 한약을 먹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지금 이렇게 사진인데 한약재가 사실 출처를 몰라요. 어디에서 재배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말렸는지, 진짜 길가에 늘여놓고 말렸는지, 그다음에 이게 수입인지, 농약은 얼마나 쳤는지, 중국서 검사한 결과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농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한약 파우치 비닐에다가 넣는다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찝찝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약은 혀를 잘 돌게 해서 입맛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이 땡기게 하죠. 그렇지만 그 음식을 또 결국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 영양소를. 결국 부모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체질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결국 성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키성장 한약에 대해서 봤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것들이 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영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인 게 영양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그러면 음, 키 성장 주스, 키 크는 주사, 그다음에 한약, 그다음에 뭐 기능성 식품 다 그게 영양적인 요인에 부적합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뉴트리라이트 너희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 돼? 왜 그거를 선택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늘 이 PPT를 다 통틀어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딱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식물 면역 물질이잖아요.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요인에 스스로 몸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지켜내는 물질이 이 파이토케미컬인데요.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 암세포도 죽이는 강력한 황산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인삼과 산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삼은 비닐하우스에서, 산삼은 정말 파이토케미컬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래서 산삼이 비싼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GMO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로틴이 굉장히 아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 세대에 아우러서 사실 프로틴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 키 성장에 있어서는 어른의 2배 이상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그 프로틴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이 콩입니다. 우리 콩은 대표적인 GMO 식품의 하나예요. 콩, 귀리, 보리, 뭐 옥수수 이런 아이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를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품종 개량과 GMO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옥수수를 저 집 옥수수가 너무 좋아서 그 옥수수를 따다가 다시 심었더니 그 집 옥수수 같이 맛이 안 나대. 그렇게 알알이 많이 맺지 않대. 라고 얘기해서 아, 옥수수 GMO라 그러더니 얘네들 종잡하려고 여기 안 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GMO가 아니고 품종 개량이에요. 그러니까 품종 개량은 뭐냐면 내가 어, 좋은 씨앗, 그러니까 만약에 배추를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 겨울이 너무너무 추울 거야. 그래서 냉해에 좀 강한 그런 냉해 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의 영양소 유전자를 요 배추에다가 좀 넣을 거야. 그래서 겨울을 잘 날게 할 거야. 그래서 품종을, 씨앗을 정말 더 좋게 개량하는 거. 그거는 품종 개량이에요. 근데 그거는 1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품종 개량이라고 하는 거고, GMO는 뭐냐면, 자, 내가 이 식물을 갖다가 병해충이나 냉해에 너무 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물 유전자에다 식물 종자에다가 저기 알래스카 그 해안에 사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유전자를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한테 개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과 종을 넘나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 GMO가, 이 GMO 종자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95%를 만드는 회사는 몬산토라는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라는 회사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 종자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비료, 그다음 제초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제초제를 그 GMO 종자는 자기네 제초제만 들어요. 그래서 종자와 제초제를 세트로 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종자로 심었는데 병해충이나 이런 거 잡초들을 제거하려고 다른 회사 제초제를 쓰잖아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초제를 팔기 위해서 GMO 종자를 만든 거예요. 크게는 정말 크게는 GMO를 찬성하는 분들은 우리 그 콩과 작물들은 사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력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게 있어서 콩을
심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1년은 콩을 짓고 그 다음에는 그 논작물을 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력이 너무 약해져서 그 콩 때문에 정말 식량난이 있다.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주예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음, 알고 보면 우리의 그 아이들의 세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골분할을 그 세포를 만들어서 골분할을 시키고 하는데 그 원료가 되는 프로틴이 이 진짜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게 진짜 유전자 변형이 된 그런 콩을 가지고 우리 애한테 넣어준다는 거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GMO가 아직까지 이 GM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기형아가 태어났어,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근데 뭐를 보시면 되냐면 이 GMO,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GMO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빨리 이동하는 동안 병해충에 좀 강하기 위해서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을 뿌려요. 그 농약을 정말 많이 뿌려요. 왜냐하면 다른 제초제는 듣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거는 그 농약을 뿌린 종자를 쥐한테 6주 동안 먹였더니 그 쥐들이 장이 끊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에 대한 결과들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문제되는 게 백혈병. 두 번째로 생식기관이 기형화되는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하게 들으면 장내 미생물이 다 살아남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GMO 유전자 종자로 키운 콩으로 만든 프로틴을 우리 아이의 세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먹인다? 요것만 좀 딱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를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영양 성분이 좋다는 건 알았어. 근데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말통으로 헬스장에서 사다 놓은 프로틴이 있는데 그거 먹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꼭 우리가 이제 두부나 뭐 이런 거 선택을 하실 때 꼭 국산 콩인 거 확인하시고 우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틴 그걸 또 꼭 GMO하고 연관 지어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거를 나는 사서 먹여라고 하지만 유기농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제일 중요한 거는 종자가 정말 순종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서 농업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정말 생산량 이런 게 아니라 종자 보유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씨앗부터 자사 농장에서 키운다. 그게 우리 아메이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골고루 잘 챙겨주고 있나요?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채워서 넣어주고 있나요?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해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1순위는 공기입니다. 입 벌리고 자는 아이, 코 고는 아이, 이거 방치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부모가 선택을 해서 아이는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은 부모가 선택한 물을 마십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엄마가 생수를 마시면 아이는 생수를 마시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는 게 결국 물이잖아요. 어떤 물로 아이 세포를 키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천적 요인들. 자, 저는 사실 저희 키 성장이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떠나서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하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아이하고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정말 키를 키우는데 결국은 주사도 결국은 아이도 싫어하지만 엄마가 그냥 나 키 주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키우는데
엄마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아, 정말 키 주사를 맞더라도 영양은 있어야 되는구나. 한약을 먹더라도 영양을 채워줘야 되는 건 나구나. 이게 정확하게 내가 좀 정립이 됐다면, 어, 아이를 저는 혼내서라도 먹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먹어라고 하지 마시고 좀 어린아이들이라면 저는 이런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키는 크는데 펭귄처럼 크고 싶어? 아니면 타조처럼 크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음, 그리고 요렇게 크려면 너는 잘 먹고 잘 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가 먹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해. 그리고 큰 아이들이라면 인바디, 엑스바디,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분석표들을 보시고 아이한테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공기 같은 거는 결국은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키운 저희 패밀리만의 뉴트리션으로 솔루션으로 키운 아이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이 조숙중 여자아이인데요. 키 성장 전에 전모물이 나오고 호르몬 주사를 권유받은 친구입니다. 키 성장 관리받고 1년에 15cm를 성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고선 먹일게. 아직은 알약을 못 삼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미루는 거는 결국 예상키를 줄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이게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확신이 서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일 향이 안 나는 칼맥주를 사놓고선 한 통을 다 버릴 생각으로 싱크대 앞에 세워놓고 삼키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 다음은 초일 남자아이입니다. 2011년 8월생 편식 심하고 마른 아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평균 4cm 정도 성장했던 아이인데 성장 관리 후에 체중도 늘고 그다음에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아까 아이클 타임을 얘기했지만 사실 아이클 타임은요.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40만 원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30에서 4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 아이한테 몸무게가 얼만지, 그다음에 이 아이가 비만이 있는지, 눈이 나쁜지, 그다음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 13살이면 어느 거, 14살이면 어느 거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요. 그거는 아이마다 맞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솔루션을, 뉴트리션을 아이의 맞춤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른 아이는 살을 찌우고요. 살이 찐 아이는 몸무게를 관리하면서 키를 키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결국 RUS 수치는 키 클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예상 키가 이렇게 커졌어요. 즉, 클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뼈가 빨리 서로 붙지 않게 그렇게 더 이제 영양을 넣어주다 보니 그 시간을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키 성장 후에 예상 키가 올라가고 결국 뼈 나이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남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요 키 크고 많이 아팠던 자주 병원 가고 했던 친구인데 키 크고 안 아프고 3개월 만에 8cm 성장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 15살 남아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때 사춘기 아이기 때문에 다 컸다고 생각하고선 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요 14살 15살 남아 이렇게 좀 아픈 친구였는데 더블엑스 유산균 섭취하면서 키 성장으로 지금 11개월 동안 10.6cm 자란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아이는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 1년에 4cm 정도 크는 아이였어요. 저희 아이는 장이 굉장히 약한 아이여서 감기가 걸리면 끝물고 장염이 오는 아이였고요. 저희 아이는 약간 입에 비위가 되게 약해서 알약을 삼키는 저희 그 더블엑스가 되게 좋은 건 알지만 향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잠 삼키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헛구역질을 자꾸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 RUS 수치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싱크대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뱉어라고 하고선 진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알 이상도 진짜 한꺼번에 잘 삼켜요. 그래서 8월에 이제 해서 5개월 동안 좀 살 굉장히 많이 쪘잖아요. 그래서 막 단추도 잘 안 잠겨서 막 그랬는데 살도 빠지고 7.4cm를 5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친구는 저희 사업하시는 리더님 자녀분이신데 아토피 심했던 여자아이. 그러니까 중2인데도 170cm까지 컸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을 많이 많이 채워준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사진들이나 사례들은 굉장히 많지만 많이 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꼭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준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들 나누어 주신 황수아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황수아님 아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통통하고 키가 어느 순간 안 크다가 제가 몇 달 만에 봤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훈남이에요. 아까 눈을 가린 게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또 감동까지 같이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GMO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사실들, 우리 프랑켄슈타인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정말 엄마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로 진짜 쑥쑥 우리 한번 키워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실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에게 함께 또 강의 들은 소감 남겨주실 리더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스폰서님 누구신지와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을 짧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박현자님,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1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 먹을 때 지나갔던 시간들이 조금 반성이 됐고요. 열심히 키우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정랑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남자아이들은 고1이면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아, 저희 팀에서 RUS라고 해서 수치가 1000. 그러면 성장판 다 쳤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고2 아들이 1000에서 1002였는데 키가 3cm, 3에서 4cm가 더 커가지고요. 저희가 막 이게 가능하구나 했으니까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 혹시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초대해 주신 리더님께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신데요. 반갑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와 텔레파시가 통해서 만들어주신 저희 스폰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정은 앤 조명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제는 제가, 분당에 있다가, 또 오늘은 아침에는 광주에 있다가, 여기는 지금 이제 부산, 네,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 들어오셨어요. 한 3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왜 얼굴 다 안 보여주세요? 보고 싶은데, 처음에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기상자 강의해 주신 분은요, 사실은 분당에서 저번 주에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분당에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또 급하게 번개를 이렇게 줌을 잡았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우리 사업이요. 본인의 아이를 키우고 또 건강하게 키운 거죠. 아까 이제 여담으로 그 본인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인턴인 친구의 또 그 옆에 또 의사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 아이잖아요. 보통 자기 애들이 너무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문의했으나 아까 얘기 다 들으셨죠? 엄청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정말 감사하게도 뉴트라이트 아미를 만나서 본인의 아이를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를 키우고 또 내가 키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분들의 아이의 키와 면역, 뭐 우리 또
건강으로 또 지속 사이트 막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 본업과 연구실에 있잖아요. 본업과 또 아메 비즈니스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는 아는 사람 없어, 말 못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가정에 정말 희망을 주는 그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아이도, 큰아이도 제가 굉장히 일찍 생일을 했거든요. 제 나이에 5학년, 이게 6학년 초면 굉장히 빨리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50대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일찍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를 닮아서 했는데, 그때 5학년 때 생일을 하게 됐어요. 어, 어떡하지? 막 너무 아쉽더라고요. 막 진짜 하늘이 좀 이렇게 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빨리 한다. 어떡하지? 제 아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국제학교를 입학하면서 그 학교에서 준 점심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 저녁을 케어할 수 있지만 점심이 나오는 식단이 굉장히 서구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살이 찌면서 집에서는 제가 건강하게 뭐 항상 뭐 닭도 튀겨주고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막 그 학교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 신세계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살이 급하게 찌고 그러면 생리를 또 사실은 또 일찍 했어요. 5학년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고2가 되는데 사실 키가 계속 컸어요. 그래서 생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키상장 프로그램을 끼게 넣었고요. 지금은 이제 165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1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키를 능가한 거고, 일찍 생겨났지만, 조금 더 아쉬웠지만, 더 클 수 있었지만,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보다는 작게 컸지만, 어찌됐든 지속했던 이유로 이렇게 키가 컸어요. 사실은, 저는 국제학교 다닐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항상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한 80%가 학부형이 의사분이었거든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 아이들 호르몬 주사 단 한 명도 맞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보고 제가 새삼스러운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맞히지 않구나. 예. 근데 그 부작용은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리얼 부작용 들었죠. 그래서 진짜 대를 거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 주사를 맞고 또 이제 이렇게 대를 거쳐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낸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상자 강의는요. 사실 소비자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늘은 소비자분들에게 이 정보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단순하게 기회가 그런 게 아니라 면역에도 관여하고요. 두뇌에도 관여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또 출산을 하고 또 남자애들은 출산에 관여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누구나가 저희는 사실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남의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15년 되었으니까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다른 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퍼가서 쓰기도 하는데요. 나도 저런 아이라면 너무 괜찮겠다. 그런 마음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 사실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하는 게 저의 사실 목표였거든요. 단순하게 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를 키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누군가의 아이들 또 그리고 누군가의 뭔가 가정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이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또 비즈니스의 끝이거든요. 그 돈으로 미래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진짜 상속도 되는 일. 네, 그게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비디오 끄신 분이 많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비디오 켜기 해서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키를 5cm 더 키워줄 테니까 돈 얼마 낼래 하면 우리 격리 한번 해봅시다. 한 5천만 원 더 내겠다 하시는 분. 어머, 한 1억 불러볼까요? 한 1억 정도 더, 1억이면 1억까지 더 내겠다 하시는 분. 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따져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고 또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떤 주사라든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역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를 키운다면 진짜 사람들이 거든요. 정말 10cm 크냐 15cm 크냐 뭐 막 묻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보자고. 설령 안 컸다 칩시다. 설령 그냥 그 정상적인 정도, 그냥 보통 애들만큼밖에 안 컸다 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품이 그 가격 못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성장기 때 그렇게 좋은 영양분을 갖다 단단하게 먹여 놓는 게, 제가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몽골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소고기라면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비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살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뼈에 붙은 것도 살덩어리 맞고 많이 삶아 왔는데 정말 비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니까 우리 속으로 사람들이 이거 말고기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먹어나 봅시다 이러면서 또 차려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소스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소고기 맛이야.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소고기 맛나니까 소고기 맞대요. 그래 우리 그 가이드가 한국에서 자기가 몇 년 정도 저 뭡니까 유학을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한우가 너무 맛있다고 전 세계에서 최고라면서 이렇게 자기들 데리고 가서 한번 한우를 사주더래요. 근데 정말 그날도 너무 고생했다더라고. 소고기가 물커덩물커덩하고 이런 걸 왜 맛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긴 그 몽골 소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소고기죠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비유가 어떤 게 조금 이게 들었냐면 우리가 어쩌면 사료로 키운 소를 이렇게 좋다고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풀 먹고 자라면 진짜 근육만 남아가지고 소들도 저럴 텐데 우리 애들도 어쩌면 사료로 키우고 있는 꼴이 아닌가. 맨날 인스턴트에 어떤 거에 막 그런 거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덩치도 크고 약간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놓고 보면 그 소처럼 비만 소를 키워서 우리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근육 사이에 그 지방이 박혀 있는 그런 구조의 애들로 우리가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거든요, 솔직히. 약간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게 저는 뉴트리엔트 식품을 갖다 애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뉴트리엔트를 공부해보고 암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다 동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의심이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시간 있다면 조금 더 알아보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제가 끝나는 이 마당에 주문을 걸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들은 180 이상. 적은가요? 185로 할까요? 네, 딸은 165 이상. 아니면 170 원해서 170도 좋습니다. 다 크실 거라고 믿고 제가 네,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큽니다. 네, 여기 계신 리더님들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시간이 다음에 또 마련이 된다면 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정보 나누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했습니다. 황수아리대님 강의 오늘 너무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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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